만평이 화가님들 요즘 작업실 많이 옮기시죠? 작업실 옮길 때 어떤 물건을 먼저 버리시나요? 저도 갤러리 몇 번 이사를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옛날 팜플렛이더라고요. 부피 크죠, 무겁죠, 정말 정신 없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두 번째로는 전시 때 받은 죽은 서양란 화분, 부피 크잖아요. 화가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화가가 아니니까 다리 부러진 이젤 친구 작업실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죠. 수치로 된 인테리어 소품들, 거기다가 작품 켜켜이 쌓아두었던 커다란 진열대, 낡은 신발과 스리퍼는 또 구석구석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죠? 나무로 대충 짰던, 옛날에 짰던 캔버스 등등. 또 있죠. 그거 말고, 한편 이거 말고도,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물건들 많죠. 옛날에 그리다가만 작품들, 선물 받은 커다란 인형, 키보다 더 크게 자란 화분, 엄청나게 낡았지만 손때와 엉덩이때 물감 덕지덕지 묻은 잠자기 좋은 깊숙한 소파도 있죠. 화가님들 작업실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버릴까요?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46회차 박정수. 오늘 또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한 장마가 끝났지만 요즘요 열대야 정말 기승을 부립니다. 목담 훔쳐가면서 지금 또 밤작업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든 만평이님들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땅 만평 사죠. 건강해야 땅 만평 사는까지 작품 열심히 합니다. 오늘 또 미술시장도 아니면서 미술시장에 관여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끼리는 다 알죠. 미술대학 100명이 졸업하면요 10년 후에 5명 화가로 남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매년 5,000명이 넘는 미술 전공자들이 졸업을 합니다. 이들 중에서 화가로 쭉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인력이 보충되고 늘 작품 활동하다가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어떤 작품을 사야 이사갈 때 버리지 않는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화가 작품 비싸게 샀는데 3년 후에 보니까 그 화가님 치킨집 사장님 하고 있더라. 편의점 사장님 하더라. 그럼 좀 문제가 커지죠. 그 작품은 더 이상 화가의 작품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님 작품, 그림이 돼버리죠. 치킨집 점장님 그림으로 하락되고 맙니다. 사실은요,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편의점인지 치킨집인지 누구 그림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그냥 10년쯤 집에 한 걸어놨었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그 화가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환장합니다. 또 있죠. 그 말고 선친으로 받은 거실 문짝만한 대형 유리까지 유리액자로 되어 있는 동양화 그림. 작가 이름도 모르죠. 누구지도 모르죠. 이미지 해가지고 낙관 캡처해가지고 인사동에 물어봤더니 조용히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버리는데도 돈 듭니다. 액자로 된 애들 결혼식 사진이야 버리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 좀 올리지 않는다면 장롱 뒤에 두면 된다 치지만 거대한 미술품 걸려니 보기 싫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사야 이사 갈 때 가져갈까요? 물론 비싸고 좋고 유명한 화가 그림이라면 다른 물건보다 먼저 챙기죠. 제일 먼저 챙기고 말죠. 지금 말고요. 10년이나 20년 후에도 거실에 걸릴 수 있는 그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만원부터 50만원, 100만원 미만으로 산 작품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3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그림 별로 없습니다. 이케아 교과서 크기 많은 그림, 아니면 A4 용지만한 드로잉, 슥슥 그림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요 정말 30만원, 50만원 좀 쉽지 않습니다. 50만원, 80만원 줘야 좀 적당한 초보 그림이라도 잘 모는 사람 그림이라도 살 수 있죠. 근데요
사실 알고 보면 50만원, 8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10년 후쯤 되면요,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죠? 이런 그림을 사야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그림은 사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제 경험치이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제 개인 경험치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게 이 8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의 그림이라면은 뭐 미술계 초보이거나 뭐 저기 신진 작가이거나 무명이거나 하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근데 그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사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 익숙하고 예쁜 그림을 사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그림으로 꼽고 싶습니다. 물론 그 그림 그린 화가님이 따라쟁이가 아닌다 할지라도 신진이라면 시대성이 뒤떨어졌다고 봐야죠. 신진이기 때문에 낯설고 좀 불편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때 그냥 뭐 처음 봤는데 어디서 본 듯한 그림이라면 시대성에 대해서 뒤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설명이 가득한 그림입니다. 개인의 수필을 그림 일기처럼 그려진 것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번역했다는 것이 뭐 제가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시각예술은요, 텍스트 번역기가 아니라는 거 사실이죠. 그림 설명보다는 화가 설명이나 예술가의 예술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번역기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연히 발견한 좋은 그림입니다. 이거 우연한 그림 발견하면 좋죠. 사고 싶어지죠. 80만 원 미만으로 발견된 우연함은요, 익숙함으로 대체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에 익어서 좋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은 창의성과는 과거형이라는 거죠. 유명한 비싼 그림에 익숙하면 좋지만은 싼데 익숙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림을 사야 할까요? 어떤 그림을 사야 할지를 잘 알면 저는 벌써 빌딩 몇 채 가지고 있겠죠. 사실은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그림을 사야 할지는 정말로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마, 사지마, 가지마 이런 말들 안 하면요, 이런 말들 이 부정적인 부분은 말하기 쉽죠. 이런 말들을 지키면요, 이익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야, 그전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럴 수 있거든요. 비싸지거나 좋아지면 잘했어 하면서 했던 말 다 잊어먹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세상을 살고 있답니다. 우리는요, 된 것은 과거고 미래는 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거 사, 저거 사, 이거 해라고 했을 때는 책임이 생겨버립니다. 이거 샀는데 안 됐잖아, 이렇게 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시체말로 걸음지고 시장 따라가면 좋겠지만요, 미술 시장은 이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장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아트페어 현장에 가면요, 레드닷 겁나 붙어있는 30만, 50만 작품들 간혹 발견합니다. 근데요, 좀 조심해야 될 게 10년 후에도 50만 원일 수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버리지 않을 그림을 사는 법은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가격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8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 되면요, 엄청 신중해집니다. 겁나 신중하죠. 그러니까 좀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림에다가 액수에다 곱하기 3을 한번 해보고 그 금액으로 작품을 사보기를 권해 봅니다. 예전에 제가 당신의 그림 살 수 있는 가격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3개월 할부했을 때의 가격이 당신이 첫 그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만큼 신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중을 위해서 작품을 선택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같은 화랑에서 3년 이상 함께하는 화가의 작품에 관심을 두면 좋습니다. 근데요, 여기도 문제가 생겨요. 3년 전에도 8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80만 원이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갤러리와 진작에 헤어졌겠죠. 그러니까 쭉 한다라는 것은요, 함께 할 수 있다는 미래가 크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작품보다는
화가를 보고 구매하기를 권합니다. 눈에 든 작품보다는 눈에 든 예술가가 더 신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외모가 잘생겼다거나 예쁘다고 그런 의미는 이런 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을 귀해서 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사가지고 식당 옆에 장식할 그림이 아니라면 많이 꼼꼼히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한다는 것이 제가 권해드린 방법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미술장에 작품이 오래 간다는 것은요, 예술가가 여전히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렇겠죠? 예술가 활동에 작품이 유지되가 있으니까요. 아주 유명하고 그의 작품이 아닌 이상 예술가의 활동성을 봤을 때 그 예술가와 함께 커갈 때 이사갈 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20년 후에도 사람을 화가와 친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갈 때 그림 안 버리는 방법의 최고 수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